어, 진술충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 환질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진사의 자원모유가 있고, 이제 진술충미가 있는데, 인진사에는 이제 시작 개념이죠. 시작 개념. 인월 같은 목을 시작하는 개념. 묘월 같으면 목이 가장 이제 무성해진 걸 이야기를 하죠. 인월이라면 수생목이 우선이 되고, 묘월이라면은 수생목과 목생화의 어떤 균형이 필요한 시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월이라는 것은 이제 목에서 화로 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수월이라는 것은 금에서 수로 가는 거죠. 신술 해자축. 축월이라는 것은 화에서 금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미월이라는 것은 화에서 금으로 가는 거죠. 축월이라는 것은 수에서 목으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진술충미죠. 진충미죠. 진술충미라는 것은 이게 진기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진월 같으면 화의 진기, 목의 택이 그러죠. 그러니까 목으로부터 물러나다는 뜻이고, 화의 진기, 화로 전진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진퇴의 문제를 이야기하죠. 진퇴. 이 중에서 이제 진과 술이라는 것은 오행적 변화를 합니다. 진이라는 것은 목에서 화로 가는 거죠. 목도 양이고 화도 양이에요. 그래서 양.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행적 변화입니다. 금도 음이고 수도 음이죠. 그래서 금수로 가니까 오행적 변화입니다. 반면에 충미라는 것은 음양적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에서 양으로, 양에서 음으로 가는 걸 이야기하죠. 묘월이라는 것은 이제 화라는 양에서 금이라는 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걸 금화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축월이라는 것은 수라는 음에서 목이라는 양으로 가는 거죠. 이걸 음양적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 그 의미 자체가 많이 다르죠. 사실은 진술충미 하나를 가지고도 상당히 깊이 다뤄야 될 내용이긴 하나, 그냥 퉁쳐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진월이라는 것은 목에서 화로 가는 거죠. 수생목이냐, 목생화냐, 이런 문제죠. 수생목이 될 것인지, 목생화가 될 것인지, 이게 중요한 거죠. 과연 어느 쪽에 내가 있는가? 내 팔자가 진월생으로 태어났으면 뭐부터 봐야 돼요? 수가 많은지, 화가 많은지 보라고, 병화가 있는지, 임, 음? 병화가 있는지, 병경화가 있는지, 임계가 있는지 보라고, 해자가 있는지, 사호가 있는지 보라고. 그래서 진월에 수가 왕해서 수생목이 우선하면은 이거는 목에 머물렀다는 뜻이에요. 목에 머물렀다. 진월에 목이 머물렀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취미 수준에서 살아가는 자란 뜻이에요. 경제 활동을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나 하고, 이른 감서 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그늘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그냥 그 테두리 내에서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예요. 목이라는 것은 발생이고 태동이잖아요. 발생 태동이죠. 이걸 뭐 좋은 말로 하면 인덕, 인복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게으르다고 해도 상관이 없고 철없다고 해도 상관이 없고 그냥 세상 속에 머물러 살아간다고 상관이 없고, 다만 진월이라는 것은 목에서 화로 가는 중간에 있다 보니 끝없이 뭔가를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목이라는 양이, 화라는 소양이죠. 소양. 소양이 뭐지? 배양인가 그러면? 태양이구나. 대양이 아니라 소음인 태음인 하듯이 그것도 까먹네.
작은 양이라는 뜻이죠. 태양이, 클 태자, 큰 양으로 가는 거죠. 어쨌든 양이 양으로 가는 겁니다. 진월이라는 것은 양이, 소양이 극에 달했다라는 이야기죠. 소양이 극에 달해서 태양으로 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끝없이 뭔가를 시도하고 끝없이 뭔가를 포기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좀 문제가 있죠. 진월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건데, 진월이 원래 그런 것인데, 수왕하면 나아가기보다는 머물렀다라는 이야기예요. 계속 나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끝없이 시도하는데 계속 시도만 하다가 수생목, 제자리 남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참 곤란하죠. 반면에 병정화가 투간되어서 목생화로 간다면은 이거는 뭔 거죠? 토양이 태양으로 간 거예요. 의지가 뭔가 움직이려는 의지, 바꾸려는 의지가 강한 자가 태양, 사회에 나가서 나의 재능과 나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독립적인 거예요. 빨리 부모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세계를 구축한 거예요. 독립해서 자기 자리를 잡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진월에 수생목만 돼 있는 자는 진월이라는 특징이란 것은 당장 내일이라도 나갈 것 같고 당장 지금이라도 일을 터트릴 것 같은 자가 수생목, 꼼지락거리고 구상만 하고 말만 하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 터지죠. 뭐가 와야 나가죠? 화가 와야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진월이라는 이렇게 화가, 근데 이제 또 진월이라는 게 또 너무 또 수가 없이 화만 있어 버리면은 이것도 문제죠. 수가 없이 화만 있어 버리면 그냥 툭 튀어나간 거예요. 아무런 준비 없이 툭 튀어나갔으니까 이거 시행착오를 밥 먹듯이 하는 거죠. 무엇이 맞느냐 무엇이 틀리느냐의 문제는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월도 마찬가지죠. 금에서 수로 가는 겁니다. 제가 미를 먼저 안 하고 수를 먼저 한 것은 오행적 변화를 먼저 하려고 한 거예요. 음양적 변화는 좀 의미가 좀 달라요. 오행적 변화라는 이제 술이라는 것이 금에서 수로 가는 거죠. 술이라는 것은 금에서. 그러면은 토생금에 머무를 것이냐 아니면은 금생수로 갈 것이냐. 사실상 토생금이라기보다는 화극금이라고 해야 돼요. 화극금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수를 세니 화가 왕하냐 수가 왕하냐라는 거죠. 수월이라는 것은 금이라는 기간을 거쳤죠. 나의 전문화, 숙련화를 거쳐 뭔가 내실을 기해서 어떻게 진짜 전문가 반열에 들다라는 뜻이죠. 정말로 핵심이 되다라는 뜻이죠. 하나로 합쳐서 최고가 되고자 하는 게 수로 가는 거죠. 수로생이 화만 왕해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죠? 내실만 계속 갖추는 거죠. 계속 실력만 닦는 거죠. 내공만 계속 닦는 거죠. 계속 공부만 하는 거죠. 사실 진월의 수도 마찬가지예요. 진월의 수, 다만 이 공부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진월의 수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공부 방식이에요. 나의 취미 생활을 계속 한다라든지 외국 여행 가서 그냥 허송세월 보낸다라든지 사회성과는 관련 없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수월의 화극금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한 퀄리티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용접을 하면 용접에 대한 퀄리티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세무를 하면 세무에 대한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야간대학도 다니고 빡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돈으로 직결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금이 수월생이 술을 본다라는 이야기는 금전화시키고 내꺼화시키고 어떤 확장성을 지녀서
어? 어떤 광고적인 효과를 누리고 이런 것들이 금이 술을 보는 거죠. 그래서 출월생이 술을 보는 것은, 출월이라는 것은 어떻게 금이 농축이 되어서, 금이 농축이 되어서 이제는 언제든지 나아가서 내 능력을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술을 보면은 바로 내 능력을 발휘해서 금전적,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거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제활동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화합금만 돼 있으면 난 아직 부족해, 아직 하려면 멀었어, 계속 쳇바퀴 도는 거예요. 쳇바퀴 도는 거예요. 이럴 때 뭐 대학원을 간다라든지 박사과정을 계속 따기 위해서 용을 쓴다라든지 이제 그런 짓들을 하죠. 스스로는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서 보기에는 왜 저렇게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나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수월이죠. 이거는 이제 오행적 변화예요. 오행적 변화. 내가 읽어왔던 것들이 하나의 연속 석상에 있어서 이렇게 배열이 되는 거죠. 소양, 태양, 목에서 화로 가는 거, 소음, 태음. 잠깐만. 헷갈려. 금이 태음 아닌가? 왜냐면은 음중의 양은 금이고 음중의 음은 수거든. 그래서 금이 헷갈려. 나 지금 이런 거 태음, 오음. 야, 태음. 안 하니까 헷갈리네. 몰라. 맞을 거야. 우리 이제 무식합니다. 아주 용어에 약하고. 이제 안 할래. 태음, 소음 안 할래. 괜히 계속 이야기하면 나만 무식한 거 탄로가 나잖아. 어쨌든 그런 거 있어요, 그냥. 아이씨, 그러니까 막 안 해도 될 말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본전도 못 찾아, 맨날. 옛날에는 다 해가지고 했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양은 태라고 하고 음은 토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태양이, 난 누가 태양인이라고 그러더라고. 태양인이라고. 태양인 적기도 하고, 뭐 중병 걸리면 딕인데요. 그리고 병 걸려도 어설프게 안 걸리고 아주 고질로 걸려가지고 고생을 버거지버거지 하는데 태양인 하나도 좋을 게 없어. 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뭐 이재마도 태양인이라서 지도 하도 어디가 많이 아파가지고 뭐 그거를 고치려고 오도방정을 쓰다 보니까 무슨 의사가 됐다는 둥 어째 됐다는 둥 하는 이야기고, 지가 고질병으로 아프면은 고치려는 사람이 있고 인생 포기하고 살아간 사람이 있고 그런 것들은 뭐 다 그 사람의 성향인 거지, 아프다고 뭘 꼭 대단한 걸 이루는다고 할 수는 없죠. 뭐 베토벤이 뭐 귀 안 벌었어도 귀를 먹어서 꼭 그런 대곡을 했을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귀를 먹어서 그 대곡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영감이 분명히 있었을 거니까. 그러다 귀를 안 먹었어도 그보다 더 대단한 대국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야. 똑같은 고통, 똑같은 상황에서 사람은 반응이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이런 고통이 오면은 아무것도 안 떠올라요.
고통 속에서도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고, 고통이 오면은 나 아무것도 안 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고, 난 후자 쪽이야. 후자 쪽이야. 근데 사람이 다르긴 하더라고. 정말로 막 얼차례를 주고 잔소리를 하고 이러면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걸 하면 오히려 반발심이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난 그런 거 하면 오히려 반발심이 안 해요. 개겨버려. 더 못해. 사람 따라 다 방식이 다른 거예요. 방식이 다르니까 뭔가 꼭 매를 들어야 되는 상황도 있긴 하더라고. 물론 그게 바르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 따라서는 때로는 그런 것들이 더 효과적인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번 군에 있을 때 단 한 번도 애들 뭐 때리는 거는 아예 때려니 신용돼 본 적이 없고, 때려본 적은 당연히 없고, 얼차례 줘본 적도 없고, 그리고 언성을 높여본 적도 없어요. 군에 있을 동안에 단 한 번도 누구한테 뭐 안 할 거야라고 화를 내거나 언성을 한 번도 내본 적이 없고, 언성을 내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뭐 누구 얼차례 줄 일도 없고 때릴 일은 더더욱 없겠죠. 딱 한 번 신병이 한 명 왔어. 신병이 왔는데 얘가 노래를 너무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군가를 가리키는데, 이제 밑에가, 내가 그때 병장 때였으니까 이제 거의 말년 가까이일 때, 밑에가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되는 거야. 얘는 너무너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하다 보다 못해가지고 걔를 이렇게, 야, 내가 가르쳐줄게. 그러면 걔를 내가 데리고 간 거야. 이제 산으로 올라갔지. 조용한 데로 그냥 둘이서 오붓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로 자상하게 한 소절 자, 한 소절 다 끝났지. 자, 완벽히 숙지. 자, 그 다음 소절 넘어가자. 두 소절까지 가. 군대는 길어봐야 6소절 8소절밖에 안 돼요. 군가는 짧아. 그래서 두 소절 넘어가. 그럼 이제 두 소절까지 완벽하게 했어. 정말로 자상하게. 그럼 세 소절로 넘어가거든. 근데 세 소절로 넘어가니까 한 소절을 까먹어. 그래. 야, 다시 하자. 그리고 이제 다시 처음부터, 자, 한 소절, 두 소절, 자, 그 다음에, 자, 세 소절 또 까먹어. 자, 다시 한번, 한 소절, 두 소절, 세 소절 또 까먹어. 나도 열이 받더라고. 한 4번 한 것 같아. 자, 한 소절, 두 소절, 세 소절 또 까먹어. 장난치나 얘가? 물론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닌 것 같아. 어쨌든 간에 막 성질이 나는 거야. 엎드려 뻗쳐를 시켰지. 말년에 내가 군에 들어가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엎드려 뻗쳐를 시켜본 애였어요. 신기한 게 4소절을 하더라고. 엎드려 뻗쳐를 하고 나니까 3소절을 못 가던 애가 4소절까지를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구나. 나는 폭력을 워낙에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정말로 좋게만 가려고 했는데, 때로는 이런 강압적인 협박이 필요한 친구도 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 가라. 나를 못 가르치겠다. 그러고 끝난 적이 있어. 그래서 사람은 참 근데 이제 결국은 그런 뭔가 좀 억압적이고 뭐 명령 하달적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수국화들이라고 보면 돼요. 수국화들이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관인상생형들, 그리고 이게 재생관, 관인상생형, 식상생계형, 뭐 이런 형태들이, 또는 식신제살형, 이런 형태들은 좀 압박이 필요해요. 긴장이 필요하고, 뭔가 뒤에서 견제가 필요하고, 발등에 불 떨어져야 하는 유형들이에요. 안 그러면은 그 집중력이 안 돼요. 맞다. 오늘따라 핸드폰에서 무지하게 울리네. 무음으로 안 해놨을까? 블루투스 바보같이. 그리고 이제 미월이라는 것은 화에서 금으로 가는 거죠. 미월이라는 것은 화에서 금으로 가는 건데, 이제 목생화냐, 목생화냐, 토생금이냐의 문제죠. 목생화냐, 토생금이냐. 그래서 미월이라는 것은 이제 화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5월까지 가서 올라가던 화가 미월에 이르러서 이제 화기가 사그라져서 이제 금으로 숙성되어서 가라는 의미, 금화교육을 의미하는데, 미월에 목생화 한다라는 이야기는, 미월이라는 것은 이제 너 노가다 그만해, 노가다 그만하고 이제 좀 정신적인 거 좀 해, 이런 뜻이에요. 목생화 한다라는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내가 내 임무에 맞지 않는 짓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랫사람이 해야 될 일을 내가 아직까지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이미 근데도 일병이 할 일이 있고 상병이 할 일이 있잖아요. 병장식이나 돼가지고 아직까지도 일병이 가르쳐야 될 노래나 가르치고 앉아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미월의 목생화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숙련화되고 좀 더 전문화되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그 굴레를 못 벗어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 개발이라든지 자기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대단히 단순 노동, 단순 작업 속에서 내가 매몰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반면에 미월에 이제 금왕하다라는 이야기는, 미월에 금왕하다라는 이야기는, 이거는 나의 능력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서 좀 더 많은 부가가치로서의 능력으로 환산됐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기 실력 향상, 사회적인 평판, 뭐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가치가 높아지는 게 이제 미월의 금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월의 금왕. 그래서 물론 두 가지가 조화롭게 있다라면 훨씬 낫겠죠. 그래서 미월에 목이 너무 왕하면은, 계속해서 자기 일에 대한 반복에 불과해요. 했던 일을 또 하고 했던 일을 또 하고, 자기 부가가치를 높이지 못하는 거, 재학습을 계속하는 거예요. 축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축월 같은 경우도 수에서 이제 목으로 가는 거죠. 그럼 이제 금생수냐 아니면 수생목이냐라는 문제죠. 그래서 수한결에 금이 왕하냐 목이 왕하냐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축월생이 금이 왕하면은 금생수. 그냥 수라는 것은 그냥 휴식하고 따르고, 기존의 수라는 것은 굳어져 있는 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답습하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지는 틀을 이야기한다고, 수라는 것은. 그래서 아무런 창의력 없이 그냥 내가 주어져 있는 공간, 내가 주어져 있는 환경, 부모가 만들어준 환경, 어릴 때부터 갖춰져 있는 환경, 내 마누라가 만들어준 환경, 이 환경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변화하고 발전해야 될 추월인데 그런 거 하지 않고 머문다란 뜻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죠? 진술충미라는 것은 말은 할 것처럼 해. 말은 당장 나갈 것처럼 수월도 그렇고 축월도 그렇고 아까 5월 미월도 마찬가지예요. 목이 왕에서 목생화가 되면은 나 이거 해서 당장 나갈 거야. 나 이거 해서 당장 상 받을 거야. 말은 잘해. 말은 청산유수야. 내가 이거 박사학위만 따봐. 내가 말이나 못하면 입을 차크를 달아버리는가. 축월도 마찬가지예요. 도망하면은 자기 포부 뭐 이런 거. 내가 말이야 지금은 이렇지만 이러고 자빠진 거예요. 세월 보내는 거지. 내가 지금 엄마한테 용돈 타 쓰지만 내가 지금 마누라한테 의지하지만 두고 봐. 나 이런 사람 아니야. 그러고 사는 거. 무광하면 벌써 나갔죠. 벌써 나갔죠. 벌써 독립했죠. 벌써 탈출했죠. 벌써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했죠. 그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잘 되든 못 되든 그건 그 다음에 보는 거고. 축을에 금왕에다 나쁘다는 뜻도 아니고 모강에서 좋다는 뜻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기준은 없어. 기준은 없어. 그냥 그렇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가치 기준을 정하지 마세요. 시대는 많이 변했습니다. 철들었다는 말도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어졌어요. 철이라는 게 뭔가요? 자기 앞가림 하는 거지. 내 앞가림 내가 꼭 해야 돼? 남이 해줘도 되잖아. 남자가 꼭 벌어야 되는 시대도 이제 끝났다고. 여자들도 벌고 얼마든지 동등한 관계로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꼭 남들처럼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철들어야 된다는 그 통념 속에서 너무 경직이 되어 있어. 아니 하루 벌어 하루 살면 어떠냐고. 하루 벌어 하루 서는 거하고 내가 직장 열심히 다녀가지고 20년 있다가 잘리는 거하고 결과론적으로 뭐가 다르냐고. 안 그래요? 우리는 너무 먼 미래라는 너무 먼 미래를 사회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라는 틀 속에 갖춰놓고 너무 그게 맞춰서 살려고 한다고.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는 그 틀 속에 매여 있지 마세요. 맨날 공무원이나 하려고 하지. 그게 나쁘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적어도 사고방식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이런 틀들이 이제 파기되는 시기에 와 있는 거죠. 이제는 자유롭게 가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진술충미의 진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월의 화, 축월의 목. 물론 진월이면 병화겠죠. 축월이면 간목이겠죠. 발생이라는 것은 양호라는 거니까. 미월이면은 경금이겠죠. 수월이면은 임수겠죠. 물론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의미는 다 달라지는데 그거는 계절을 하나씩 다 해야 되니까 그건 또 다음에 시간 나면 내가 하고. 그래서 변화의 시점에 있어요. 지금은 모든 것들에 대한 변화의 시점이 있습니다. 그 변화의 시점에 있는데 그 변화를 뭐 빨리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가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뭐가 급한데? 뭐 본인들이 뭐 할 거야? 뭐 인류사에 뭐 대단한 족적 남길 거야?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지. 다만 그냥 너무 마음 졸이지 말고 너무 도태될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세상은 변하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주변과 틀리다고 해서 너무 갈등하거나 고민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다 자기 팔자대로 살고 그 방식에는 좋고 나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돈을 많이 벌고 좋고 벌고는 있겠지만 그게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는 거. 나보고 자꾸 무슨 돈 안 벌고 병신되는 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야. 이 사람들아. 이 답답한 인간들아. 그런 뜻이 아니라
삶은 각자 사람은 각자의 삶의 방식이 있으니 그 삶의 방식은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뜻이에요. 열심히 사는 사람 열심히 사는 것이고 놀고 먹는 사람 놀고 먹는 것이고 나는 묘월에 모광한 수생목 팔자다 보니 놀고 먹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도 내 방식이에요. 어쨌든 뭐 오늘은 진술충미에 대해서 한번 썰을 풀어봤습니다. 또 다음에 이야기 한번 하죠. 끝.